김제시가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받은 서명을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점이 다 돼가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 있어 논란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쌀 수매가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지자체마다 회식이나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교육청이 특정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가 전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는 전주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달 말까지 서명운동을 한 뒤 국방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김제시는 백구면 근처 전주 도도동에 이미 전주 항공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할 경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민회가 올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19일 오전 정읍시청과 정읍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집회에서 쌀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수매가를 보장하고 재해보험을 전면 개정해 기후재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교무 실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와 사무소 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 교무부장 50살 B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와 지자체마다 회식이나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북도 교육청이 특정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5억 원 가량입니다. 강용구 도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특정 식당만을 자주 찾은 데다 세 기관이 사용한 비용만 1,000여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관련해서 타 지역에 있는 도교육청 산하 기관이 한 특정 식당에서 이렇게 과다 사용한 정황과 이제 거리상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사용했던 정황,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관내 출장으로 출장비를 1,000만 원 넘게 받은 직원도 7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과 출장 등을 최소화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사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여비에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 강용구 의원이 이제 지적하신 바대로 일정한 업체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출장이나 업무 추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정읍을 하얗게 수놓는 구절초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는데요.
정읍시는 구절초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구절초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기한이 올해 말이지만 공사를 시작도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입니다. 총 길이 109m에 달하는 출렁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은 시작됐지만 얼마 안 가 출렁다리 건설을 두고 시 공무원과 시 의원이 개입한 뇌물 비리가 발생하면서 중단됐고 올해 3월에서야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는 정읍시가 수정한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에 완성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완공 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말썽도 많은 다리 아닙니까? 어떤 다리가 됐든 간에 4년 이상 끌린 것이 있습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출렁다리뿐만이 아닙니다. 체험 관광 도입을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20억 원을 들여 사계절 정원과 캠핑파크를 조성하고 집 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계절 정원 조성 예정 부지에서 구석기 유물이 1000점 이상 출토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한 캠핑파크 예정 부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물이 넘칠 수 있는 홍수위선 이하여서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 집트랙의 경우에도 예정 부지가 홍수위선 이하여서 대체 부지 선정 탓에 늦어졌습니다. 결국 올해까지 완성하겠다 약속한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심사 절차가 끝나고 현재 공사 발주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여름 기간 50일이 넘는 장마 탓에 출렁다리 공사가 지연됐고 올 연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업 예정 기간을 훌쩍 넘겨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정원의 자율화가 도입됐는데요. 그 부작용은 4년 뒤인 200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고 학령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미 전국 곳곳에 생겨난 대학들은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하는 요건 자체를 대폭 낮추고 정원 자율화 방침을 세우면서 전국에 대학 60여 개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대학이 늘어 진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전국 지방대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방대학 14곳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에서야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집을 키운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입학 가능 인원 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5만 7천여 명인데 반해 4년 뒤에는 16%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17년 뒤인 2037년에는 31만 5천여 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31% 줄어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 간 교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방안은 지방대의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을 못 채우는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못 받게 할 계획인데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예산 지원 격차를 꼬집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교육부가 신설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유일한 지방대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지자체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올해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신설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혁신 기관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거든요. 지역의 산업과 실정에 맞는 인재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2024년이면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절반에 달할 것이란 통계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대는 출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가 한빛원전 3호기의 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경찬 의원 등 전북도 의원 7명과 전북연대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한빛 3호기가 지난 14일 2년 6개월 만에 재가동됐지만 여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빛원전 3호기 운행의 전면 중단과 재전수조사, 관련 내용 공개, 방제 예산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태 국회의원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8,86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맨 처음 편성했던 예산 대비 54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와 농림 분야가 4천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출하는 경비를 줄이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을 폐지했다며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엔 오전 기온 7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줄어들겠지만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기온 0도, 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역별 오전 기온은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임실 5도, 남원 순창 6도, 김제 부안 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의 변화도 큰데요.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최저 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져 내린 비가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빛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해 파고는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적긴 하지만 인근 지자체의 확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게다가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또 독감까지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이라 3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국내 도입과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쉽고 또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